오늘은 요약집은 139페이지 계약의 승립 그게 할 차례다. 그지? 무슨 승립? 계약의 승립. 그지? 그러니까 한번 보면 계약법인데, 그죠? 계약법은 여러분, 자, 계약법 이렇게 보면, 그죠? 첫째, 요 계약의 의의. 여러분, 계약의 의의에서는 저번 그 토요일 때, 그지? 그 보강할 때 요거 뭐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다? 약관. 그지? 무슨 관? 약관. 약관은 미리 작성된 것. 그거 중요하다. 무슨 이? 미리 하는 거. 그하고 그 약관이 그 상대방은 내용을 결정한다든가 방식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자유가 없어도 그 약관에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약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약관이 규범이나 구속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뭐 했기 때문에? 동의, 합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약의 종류. 그죠? 계약의 종류에서는 이런 쌍무하고 그 유상, 편무, 무상하고인데 거기서는 무슨 류? 쌍유, 무편.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무슨 류? 쌍유, 무편. 그거 꼭 기억해야 된대. 그게?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 오늘 하고자 하는 게 계약의 승립. 승립은 불승립부터 먼저 하고, 승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럼 여러분, 항상 제목이 있으면 안에 내용만 기억하면 안 되고, 뭘 기억해야 되노? 쟁점. 쟁점,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쟁점은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쟁점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요 계약의 종류는 요 무상계약하고 편무계약. 무편,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무상계약 찾고, 그 다음에 쌍유, 무편, 그거 국어 돌아가는 시스템, 그지?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다섯 번째, 해지. 그지? 해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무슨 차? 임대차.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요 불승립은 2개, 승립은 3개.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무슨 손해배상이다?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하는 거죠. 그거 어떤 손해배상이다?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자, 그러면 간다. 무슨 승립? 불승립. 그지? 자, 계약의 불승립인데, 불승립은 다른 말로 불합의. 그지? 무슨 합의? 불합의인데, 여기는 2가지가 있다.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요거는 한마디로 이 특징이 뭐고? 알고, 요거는 뭐하고? 모르고, 그지? 요거는, 그러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 2개가 무슨 취해야 되는데, 일치. 요거는 2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무슨 거? 알고, 요거는 모르고,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변경을 가는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래? 연착된 승낙. 요거. 그럼 여기서 승낙인데, 이건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거든. 근데 이거는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와. 청약과 뭐 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자가 청약하고 승낙자가 승낙한다.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승낙이라는 것은 이런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그럼 승낙은 어떤 게 승낙이다? 오케이가 승낙이다. 청약에 대해서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청약은 구체적, 무슨 적? 확정적. 이런 말 쓴다. 예? 됐습니까? 무슨 적? 구체. 와. 상대방이 무슨 K, 오케이 하면 승립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로 구체적 무슨 적? 확정. 승낙이라는 것은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무슨 K만 있으면 계약 성립한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1억에 팔겠다 하는 청약이 했단 말이에요. 얼마에 팔겠다? 1억에. 근데 이거는 그럼 무슨 K 하면 바로 계약 성립하노? 오케이. 근데 나는 얼마면 사겠다? 8천이면. 그럼 변경을 가해가지고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는다? 일치. 그래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서로가 한쪽엔 청약은 얼마? 1억. 승낙은 얼마? 8천.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1억 청약을 거절하고 8천이면 사겠다는 새로운 청약한 거로서 본다. 그럼 여기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의 승립? 8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변경을 간 승낙은 승낙으로서 무효고, 종전의 청약을 1억 청약,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은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은 당사자가 무슨 거 알고, 시스템 책 줄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됐습니까?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하는데, 갑이 집이 두 개 있다. 서울에도 하나 있고 어디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고 어디에도 하나 있고 부산. 그럼 갑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부산에 있는 집을 팔려고, 갑은 부산에 있는 집을 팔려고 팔겠다 청약인데,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승낙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계약이 뭐 한 것으로? 성립한 것으로 믿고 있어도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갑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 을은 서울. 갑은 부산. 을은 서울. 갑이 집이 몇 개 있다? 두 개. 요것도 갑 건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을 팔려고? 정신 챙겨라. 부산에 있는 집을 팔려고 청약했다. 예? 팔겠다 하는데,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 갑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 을은 서울. 무슨 이모? 자기들은 계약이 성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치? 그래서 이 무의식적 불합의, 요거를 명시적 불합의, 요걸 묵시적 또는 숨은 불합의, 이런. 근데 요건 동상이몽인데, 요거는 이제 모르고 하니까 뭐하고 같이 나오냐 하면은 착오하고 같이 나온다. 무슨 호? 착오. 그럼 착오하고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착오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착오가 들으면 계약 성립한다. 하는데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거는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몇 사람? 두 사람. 요 착오는 몇 사람이 하는 거고? 한 사람이. 표자가. 예?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하고 같이 잘 나온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몇 개? 두 개.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 한 개.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표자가 모르고. 끝.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계약 성립 들어간다. 그래서
불성립은 2개, 의식적 불합의와 무엇이 제목 가지고 자꾸 공부하는 연습하고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항상 문제는 그지 성립 3개 들어가는데 무슨 일? 성립. 계약의 성립 몇 개? 3개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노? 의사합치. 이게 원칙이지. 무슨 합치? 의사합치. 그 다음 기타 계약 성립. 기타 계약 성립. 그치? 기타 계약 성립은 교차 청약과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한 계약 성립. 그럼 결국 계약 성립은 몇 개 있노? 3개.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성립. 그래서 계약 성립 몇 개? 3개. 그러면 이제 의사합치는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은 요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돼. 청약과 무슨 낙? 승낙.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약집 보면 청약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청약에 대하여 해서 요약집 한번 보면 그 139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그럼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 특정인 또는 그 다음부터 계약법은 요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통째로 요약보면 끝난다. 그럼 10개 다 맞출 수 있다. 계약법 성립 몇 개? 성립 3개, 효력 3개, 해지, 매매 임대차. 계약법은 통째로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책 순서. 일단은 이게 외워져야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가지고 응용이 되고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문제풀이 100만 해도 못한다. 어떤 사람은 문제풀이만 달라 들어가지고 100만 문제 풀어도 시험 합격 못한다. 왜냐하면 그 기본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자, 요 뭐의 상대방? 청약,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여기서 뭐가 포인트고? 불특정 다수인. 요거 어떤 게 있노? 자판기. 무슨 판기? 자판기. 그지? 아무나 300원 주면 커피 팔겠습니다 하는 불특정 자판기.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 정차. 네? 아무나 1,400원 주고 타세요. 1,300원, 1,400원 주고 타세요. 청약. 올라서 단말기에 띡 그게 승낙. 요거는 300원 팔겠습니다. 커피 300원 팔겠습니다. 동전 2개 집어넣는 게 무슨 낙? 승낙. 요건 버스 올라타서 단말기에 띡 그게 승낙. 그지? 그 다음에 정찰가. 정찰가 붙은 상품의 신열. 여자 마네킹에 70만원 해야 돼요. 아무나 70만원 주고 가져가세요 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슨 약? 청약. 예?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누구? 특정인. 여기서 특정인은 누구고? 청약자지. 그래? 무슨 자? 청약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잘 나온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약의 효력인데 우리 책. 여러분 청약은 의사표시죠. 청약. 여러분 그래서 다음 중 의사표시 찾으세요 이러잖아요. 그 총칙 앞부분에 의사표시 찾으세요 하면 계약과 관계 있는 거 전부 다 의사표시다. 어느 거? 청약, 승낙, 해지는 어디에만 쓰는 거? 계약에만 쓰는 거죠. 물건에서는 해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의사표시. 그러면 우리 총칙에 한 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달. 무슨 달? 도달. 그치 그런 거. 그래서 그 청약은 효력 발생은 무슨 달? 도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청약 효력은 무슨 달주의? 도달주의고. 그 다음에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총칙할 때 있잖아요. 그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그지? 사정 변화.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발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효력 발생한다? 도달. 무슨 달? 도달. 그지? 근데 단, 사람의 중점이 있는 세계, 고용, 윈, 조합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자, 다시 원칙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되노? 도달. 중간에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청약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거는 내외 몇 개? 3개. 어느 거? 고용, 윈, 청약. 조합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사망하면 청약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상실. 그게 139페이지 맨 위에 140페이지 위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 청약은 무슨 력? 구속력. 구속력은 도달하면은 그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 가장 전형적인 의사표시가 있죠. 그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는데 그 예외 시험 문제. 예외는 뭐 한 후에도 도달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줄치고 뭐 한 후에 도달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줄치고 아직 못 찾는 사람이 있대. 그럼 선생님 확 미친다. 1번 동그라미 1, 2, 3 다음에 끝에 뭐 한 후에도 도달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또 다른 말로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청약의 구속력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그 세 개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것. 그걸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찾는데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데 예? 요거는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몇 개? 3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그러면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 나오면 무조건 자판기. 무슨 판기? 자판기인데 여러분 자판기 설치하면 청약이잖아요. 자판기 설치하면 청약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커피 먹고 싶어서 딱 봤다. 그럼 청약이 무슨 딸? 도달됐잖아요. 그지? 뭐 됐다? 도달 했잖아요. 그지? 근데 그러면 이제 본 사람이 동전 두께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판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도달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승낙 전까지. 동전 두께 집어넣기 전 승낙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 요것도 대화자 사이의 청약도 뭐 전까지? 대화 종료 전까지. 그 다음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요 세 개는 뭐 하여 또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적격인데 무슨 적격? 승낙 적격. 승낙 적격. 줄 땡겨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 뭐 할 수 있는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 뭐 할 수 있는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요 청약자가 있고 계약. 여러분 그죠? 미치겠죠? 예? 이게 늘 우리가 그냥 줄 쳐갖고 외우는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각도 하고 외워야 되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논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논리. 그지? 자, 그럼 좋다.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됐습니까? 승낙기간을 정했다. 누가? 청약자가. 무슨 기간? 승낙기간. 요 승낙기간을 정해가지고 요 청약했다 이게. 하면은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걸 승낙적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그 다음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법에서 요거는 상당기간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기간? 상당기간. 무슨 기간? 상당. 그러면 요 상당기간은 청약자가 청약에서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 1, 승낙자가 승낙할 것이냐 망설이는 데 필요한 기간 2, 승낙자가 승낙해서 청약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뭐 3, 요걸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럼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시까지인데 뭐 요거는 거의 안 하고 그럼 승낙 기간 하면 요 두 개. 일반 승낙 기간은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두 개.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시험 어느 거 나오겠네? 상당 기간. 그지?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승낙자가 승낙을 해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승낙자가 승낙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상태를 무슨 적격? 승낙 적격. 그래서 1번은 별거 없고 승낙 적격 기간은 간단하게 승낙 기간은 일반은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주 무슨 기간을 청약은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승낙 기간 그 기간 내에 다른 말로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계약 성립하고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은 그 효력은 뭐한다? 상실. 그지?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청약은 주어 끊고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하는 거.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낙 적격의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 그 다음에 대화자 사이에 승낙 기간이 정함이 없는 청약에 대하여는 끊고 빨리 대화가 뭐 종료 때까지. 그래서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3개.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상당 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 벌써 했다 우리. 요게 아까 4번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 가로에서 계약의 무슨 성립? 불성립. 계약의 불성립 몇 개? 2개. 요 변경을 가한 승낙을 요걸 또 다른 말로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그지?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하고 항상 뭐하고 같이 나온다? 빨리 착오하고 같이 나온다.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 성립하지 않고 착오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그런 것이요. 그래서 동상이몽 자기들은 계약 성립한 거로 믿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그지? 되겠습니까? 불성립 거기서 끝나고 오른쪽 갑니다. 5번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짱 중요 짱짱. 자, 그래서 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노? 빨리 계약이 성립. 그래서 승낙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말로 계약 성립 시기. 요거. 그럼 여러분 우리 건저당에서 할 때 저번 그저 토요일날 건저당 할 때 결상기 하면 다른 말로 비담보 채권의 뭐 확정. 그치? 같은 말이지. 비담보 채권 확정하면 무슨 기? 결상기. 건저당에서 그지? 그럼 여기서는 승낙 효력 발생 시기 하면 뭐 계약 성립 시기. 그지? 자, 그럼 대화자, 격지자,
그럼 대화자도 청약과 뭐가 있어야 되고 승낙, 그지? 격지자도 청약과 뭐가 승낙. 청약 비비 도달, 승낙 비비비비비 도달 하면은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면서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화자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근데 격지자 청약 비 도달.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도달. 근데 격지자의 승낙은 저번에 무슨 주의? 빨리 발신주의, 그지? 무슨 주의? 발신주의. 자, 격자의 승낙 비 발신했을 때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격자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느냐면 우리 민법은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 어떻게?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 다시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 다시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 다시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좀 더 빨리 성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격자의 승낙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 무슨 신? 발신. 무슨 신? 발신. 무슨 신? 발신. 무슨 신? 발신 하고 그 다음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기간 내에 아까 승낙기간 빨리 3개 승낙기간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은 뭐 대화 종료시. 그러면 어쨌든 그런 대화자 빼고 2개 승낙기간 또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계약은 언제 성립하고 빨리 발신하고 그 기간 안에 도달하면 관계없는데 그 기간 안에 승낙기간 또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뭐하지 못하면 기간 내에 뭐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발신 자체는 없다.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지? 그래서 승낙기간 상당기간 내에 부도달 도달하지 않으면 부도달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자, 계약은 언제 성립? 빨리 발신했을 때 성립하는데 기간 안에 승낙기간 또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그 기간 안에 뭐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승낙자는 뭐만 입증하면 되겠습니까? 발신만 입증하면 되지, 그지?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발신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격자의 승낙은 철회라는 게 없다. 뭐라는 게 없다? 철회. 왜? 발신하면 효력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발신하면은 뭐 하니까? 발신하면 바로 뭐 발생하니까. 발신하면은 무슨 주의니까? 발신만 입증하면은 바로 계약 성립하고 그러니까 계약 성립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그래서 격자의 승낙은 뭐 없고 철회 없고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 그게 핵심. 그 다음에 그래서 격자의 승낙 효력 발생식인데 계약 성립이 대화자 사이 계약 성립에 민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 그럼 격자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 그러면 격자의 승낙은 주어 무시하고 쭉 읽으면은 절대로 시험 합격하기 힘들다. 무슨 낙은?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계약도 성립하지만 승낙기간 상당기간 내에 줄치고 무슨 기간? 승낙기간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승낙의 효력은 뭐하게 되고 상실. 그에 따라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즉 격자의 승낙은 주어 뭐 승낙기간 내에 무슨 도달을 부도달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그럼 언제 성립? 빨리 발신했을 때 성립하는데 기간 안에 도달하면 관계없고 그럼 기간 안에 뭐 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신주의를 취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승낙자는 주어 끊고 무슨 자는?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는 거로 충분하고 도달한 사실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발신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격자의 승낙은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 특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인데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승낙 기간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 1번 제목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을 경과해 승낙에 도달할 때는 계약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럼 연착된 승낙을 아까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는 이런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경우 그것 잘 나온다. 연착된 승낙은 밑에 무슨 청약이므로 새로운 청약이므로 무슨 도달주의가 적용합니다. 연착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무슨 청약? 말은 연착된 승낙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청약은 무조건 무슨 도달하는 거. 괄호 2번 짱짱짱 중요. 연착된 승낙 연착의 통지인데,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핵심이냐면은 격제사의 승낙을 통해 승낙기간 상당 기간 경우에 도달한 경우 끊고, 그럼 원래는 기간이 지나서 도달되면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까 연착된 승낙은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경우 끊고 그게 중요하다. 무슨 통은?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 그게 핵심이다. 무슨 통?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그 말이 그지? 그럼 자, 그거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냥 이론상 아까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은데, 그거 무슨 통은?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줄치고, 그걸 또 줄 땡겨서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같은 말 됐습니까?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냐 하면은 청약자 손에 달렸다. 무슨 자 손에? 청약자.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자,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다시 청약자가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하고? 성립하고,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지 않은 때에 끊고,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거로 되어 뭐한 때? 발송한 때 계약 성립한다. 이게 뭐한 때? 발송. 자,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발신.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금방 연착된 승낙하면 원칙 계약 성립하지 않고 됐습니까?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무슨 청약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으로 청약자 다시 무슨 K? OK 하면 계약 성립한다. 근데 계약 성립하지 않는데 단 아까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또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사정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어떻게 연착된 경우, 이런 말 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냐면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누구? 청약자. 그럼 청약자가 승낙 연착 뭐 하면은 통지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하는데 언제? 발신한 때. 뭐한 때? 발신한 때.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갑이 됐습니까? 서울에 있는 갑이 4월
뭐 4월 30일까지 뭐 해라? 승낙해라 해가지고 뭐 했다? 청약했단 말이지. 무슨 약? 청약. 자, 부산에 있는 을이 됐습니까? 며칠 날? 4월 25일 날 발송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원칙 4월 25일 날 성립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됐습니까? 5월 2일 날 배달됐단 말이에요. 도달됐다. 5월 2일에 며칠까지 승낙해라 했는데 4월 30일까지 승낙해라 해가지고 승낙기간을 정해가지고 뭐 했다? 청약했다. 그러면 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단 말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한 3일 됐습니까? 늦어도 얼마? 3일. 그지? 그러면 을은 며칠 날 도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노? 28일 좀 적어도 그러니까 충분히 28일에 도달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28일에 도달하고 충분히 그 다음 늦어도 뭐 29일 더 늦어도 뭐 30일 적어도 기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자, 근데 며칠 날 도달됐다? 5월 2일 배달됐단 말이지. 그럼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일. 야, 청약자가 야, 내가 4월 30일 했는데 어떻게 5월 1일 어떻게 이게 배달된 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됐습니까? 입 다물고 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승낙자는 며칠 날 들어갔을 것이다. 28일 내지 29일 적어도 뭐 30일 안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하니까 승낙자를 기준하니까 계약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가 야 어떻게 된 거야? 4월 30일까지인데 5월 2일 날 배달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승낙 연착 통지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한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하고 승낙 연착 통지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특별한 사정,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또는 뭐 특별한 아까 승낙 누구를 기준한다? 승낙자는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어떻게 했는데 늦게 들어갔다. 그럴 때는 누가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꼭 기억 짱짱짱 저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요까지가 뭐 계약의 성립. 뭐의 성립? 계약의 성립.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청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아까 요거 청약의 구속력이 뭐 되지 않는 거 적용되지 않는 것 세 개 대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대화자 사이의 청약,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뭐하여도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청약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승낙 적격, 즉 승낙기간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대화 종료 시까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제의 승낙.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 언제 계약 성립한다? 발신. 언제를 전제로 한? 승낙기간 안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한 무슨 주의? 발신. 근데 무슨 기간? 승낙기간 또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뭐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빨리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 그 다음 발신하면 계약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격제의 승낙은 뭐라는 단어 없다. 철회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하면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승낙 연착 통지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데 언제 발신한 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런 거 그대로 온다. 이거 계약법은 조금 구구단처럼 외워놓으면은 막 그대로 딱 보면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의 무슨 입? 성립. 성립은 청약과 무슨 낙? 승낙.
청약관 무슨 락? 승락. 그 다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승락의 상대방은 반드시 무슨인?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락은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교차 청약 갑니다.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승락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불일치 몇 개? 2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엇이?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원래 승락 안에 들어있는 걸 뗀 거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청약은 갑과 을이 공교롭게도 서로가 청약합니다. 무슨 롭게도? 공교롭게도 서로가 청약합니다. 됐습니까? 갑의 집을 100만원에 팔고 싶다. 을은 100만원에 사고 싶다. 서로가 공교롭게 서로가 무슨냐? 청약. 무슨냐? 서로가 무슨냐? 청약 하면은, 그래서 교차 뭘 가지고 시험 문제 하냐면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 청약해야.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항상 저번에 했잖아. 시험 치는 사람은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무슨 꾼? 사기꾼 속이려고 하거든. 막 교차 하면서 혼을 빼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했을 때 계약 성립한다. OX, X 무슨 내용? 동일한. 그러면 여기서 교차 청약 딱 2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청약하는데, 그럼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면은 양청약이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성립. 늦게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두, 모두, 그지? 끝 2개. 그래서 교차 청약 나오면 머릿속에 딱 포인트 2개. 그러면 막 교차,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 양청약이 도달하면 계약 성립한 것으로 본다. OX, X, 그지?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꼭 그게 같은 내용.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하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그 다음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 무슨 실현한 계약 성립? 의사실. 그럼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은, 자,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은, 그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잖아요. 그지? 의사표시 몇 개 있어야 되는 계약은 무조건 2개. 그럼 청약자가 청약했는데, 청약 의사표시 했는데,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뭐 행위가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 거로 보는 거, 이걸 뭐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하네. 무슨 실현? 의사실현. 청약 의사표시 대신에 뭐만 있으면 행위. 무슨이? 행위. 요 행위를 뭐냐면은 의사실현의 뭐 사실이다.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계약성. 예? 그럼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은, 됐습니까? 예. 짜장면. 무슨 면? 짜장면 주문하는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더니 주문 받아가지고 아저씨가 무슨 K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뭐 한다? 기재. 장부에 뭐 하면은 기재하면은 계약 뭐 한 것으로 본다? 승립. 그 다음 또 견본품 송부. 견본품 송부했습니다. 뜯어서 뭐 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 뭐 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을 어떻게 한다? 승립. 그러면 요 의사실현의 뭐만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되고, 그럼 요 장부에 기재했거나, 됐습니까? 짜장면 중국집 와서 장부에 기재하거나 안 가면 견본을 송부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소비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실현의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어떻게 한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청약자의 인식 여부는 모르고 있어. 청약자의 인식 여부는 어떻게 한다? 인식 여부는 뭐 한다? 불문. 이 말은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이 행위한 것을 끝. 그러면 교차 청약은 딱 포인트 몇 개 빨리? 몇 개? 2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개? 몇 개. 그 다음 의사실현 계약 성립은 뭐 의사실현은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되고,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래서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하고 청약자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 요렇게 해서 계약의 승립 끝낸다. 계약의 승립 몇 개? 3개.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 청약, 의사실현. 불승립 몇 개? 2개. 외워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야? 기억해야 된다. 기억.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쉽고, 안 외워가 선생 나는 그냥 문제 읽어갖고 풀래. 그러면은 60점 못 맞는다.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해야 몇 점? 60점, 70점 말할 때. 그 다음에, 자, 요까지가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끝내고, 그 다음, 무슨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 승립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계약 체결사의 과실. 무슨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인데, 이건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다.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러면 요거 530조, 그죠? 535조. 몇 조? 535조 계약 체결사의 과실인데, 여러분, 계약 승립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이거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이게 원래 유형이 많다. 이 독일에서 생겨난 건데, 19세기 후반 이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인데, 많다. 근데 우리 민법은 딱 한 개만 있다. 규칙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면, 자, 어쨌든 갑이 을에게 무슨 배상 청구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말이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무슨 사유? 뭐 어쨌든 요거는 무슨 배상 청구한다 빨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지? 규칙 사유. 규칙 사유는 어느 거? 고의 또는 뭐?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은 다른 말로 알았거나 뭐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거나 뭐 알 수 있습니다. 규칙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으로 뭐 무효인 경우에 자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여기는 믿었던 무슨이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럼 항상 요건, 시험은 요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어떻게 해야지? 깨끗.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요거는 선의 및 뭐? 무과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을의 집을 팔려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집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언제? 옛날에. 근데 집이 불나가지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갑하고. 이미 불나가지고 없다.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나가지고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뭐하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 그럼 갑은 무효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선의 및 뭐? 무과실.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믿었던 무슨 익? 신뢰. 요 예를 가지고 낸다. 이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나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규칙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효.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근데 여기는 계약을 유효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유효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유효, 무효, 빨리. 무효. 믿었던 무슨 익? 신뢰.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선의 및 뭐? 무과실. 그래서 무조건 계약 체결 사유 과실 하면 뭐? 깨끗. 계약 체결 사유 과실 하면 무슨 것? 깨끗. 신뢰이기니까 무슨 것? 깨끗. 신뢰이기니까 무슨 것? 깨끗. 되겠습니까? 예. 하고 요거 그러면 요거는 요거 풀어라. 과실 없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걸 과실로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잘 낸다. 요거 잘 낸다.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익? 신뢰. 그러면
만약에 이 신뢰이익은 믿었던 신뢰이익, 어쨌든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신뢰이익이니까 무슨 것? 깨끗. 무슨 것? 깨끗.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집이 있어가지고 을이 만약에 갑에게 이행했더라면 갑이 얻었을 이익을 무슨 이익이라고 하냐면은 이행이익이란다. 이게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다시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국어로 또 다르게 표현해봐라 빨리. 이행이익 내에서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다시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얘 나와봐요. 요거밖에 없다. 이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나가지고 없다. 근데 뭐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냥 상대방 무슨 것 빨리 깨끗 선의 및 무과실. 다른 말로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다. 요것만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무슨 이익? 신뢰이익. 꼭 기억한다.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립 요건도 중요하고, 성립 요건에서는 거기에 뭐를 가지고 잘 내놓어? 3번 상대방은 선임과 동시에 무슨 과실? 무과실. 그거 잘 낸다. 그 다음 효과. 이런 535조 요건을 갖춘 경우 과실 있는 당상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무슨 이익? 신뢰.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함으로써 상대방이 얻을 이익액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 자, 그것도 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 끊고, 다시 유상에서 무슨 요거는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귀책 사유로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자, 전부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상의 과실이고 무슨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574조 담보 책임. 53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535조는 어떨 때 귀책 사유로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책임? 빨리 담보 책임. 574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무슨 이익? 신뢰이익인데, 자, 근데 그 10번 그 판례에서 신뢰이익으로 하고 있는 거 요거는 10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민법의 규정이 없고 어디에서? 판례에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책임해서 줄 땡겨서 무슨 행위? 불법행위. 책임해서 무슨 행위? 불법행위. 때 가로에서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거 되겠습니까? 그럼 불법행위는 이거 말고 많다. 그 중에 한 개 요거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가 성립하고? 불법행위. 무슨 이익? 신뢰이익.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러니까 요 판례인데 끊어라. 1번 그대로 나온다. 판례 그대로 나온다. 1번 끊어라. 끊어봐라. 이제 한 번 끊어봐라. 외우려면 끊어야 된다. 해가 쭉 읽어갖고 끊어라 빨리. 교섭 단계에서 끊고 부여하여 끊고 마음대로 끊어라. 그냥 끊는 거 정확한 거 없다. 그냥 다시 무슨 단계에서? 교섭 단계에서 확실하게 체결된 신뢰를 뭐하여? 부여하여 끊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끊고 동그라미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끊고 이는 계약장은 넘는 행위로서 끊고 동그라미 무슨 행위를 성립한다? 불법행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은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프로젝트를 2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 장비도 1개월 후에 너한테 맡길 때 발주할 텐데 너 장비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마련해가지고 해놔라. 그럼 내가 너한테 꼭 맡길게. 그래서 을이 누구의 말을 믿고? 그럼 또 을도 적극적으로 야, 미리 준비해놔라. 그럼 내가 너한테 맡겨.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을은 누구하고 계약 체결할 거라고? 갑하고 계약 체결할 걸 믿고 어떻게 준비까지 다 했단 말이니? 근데 나중에 1개월 후에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누구하고 계약? 누구하고? 병하고. 아까 동그라미. 상당한 이유 없이, 그치? 상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다.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은. 이 사람 준비하게 된 건 뭐 때문에 준비했다? 갑이 야, 너한테 맡길게. 하니까 너가 빨리 준비해라 하는 말을 믿고 준비했잖아요. 그 말로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이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이가 불법행위 구성하는 경우, 그러면 이때 손해는 아까 무슨 이익? 실리익. 그 손해는 유효하게 체결되어 믿는 것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럼 당연히 을이 계약 체결하고 유효하게 체결할 거라고 믿고 준비했던 것에 대한 신뢰에 대한 손해. 이런 신뢰 손해에 안정한다. 아직 계약이 체결 신뢰에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누구든지 견적서 한번 넣어보세요. 제안서 넣어보세요. 해가지고 견적서 제안서 넣었다고 꼭 계약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견적서 작성비용, 제안서 작성비용은 이 손해배상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계약 이행에 착수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신뢰 손해라고 할 수 없지만 요렇게 상대방이 적극적 야, 너 장비도 마련하고 인력도 빨리 구해내라 그랬고 장비도 새로운 장비도 구입하고 그다음 인력도 마련하고 선불금까지 줘놨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이런 상대방의 핵심 단어, 상대방의 무슨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신뢰 손해에 해당한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그거 잘 나온다.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 지출한 비용, 아까 견적서, 제안서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 착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면 그런 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1, 2, 3, 4 그대로 나온다. 꼭 기억한다. 특히 무슨 행위 구성한다. 채무불이행 하면 안 되고 이건 무슨 행위? 불법행위. 아직 계약 성립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란 말 쓸 수 없고 무슨 행위? 불법행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딱 몇 개? 2개. 법조문에 있는 거는 몇 조?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그럼 판례가 신뢰이익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이가 무슨 행위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 그 2개만 무슨 이익? 신뢰이익.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까지가 계약의 무슨 이익? 성립. 요건 기본. 시험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되게. 어디서부터 본격? 여기서부터 본격. 한 개. 요거 2개, 5개. 여기서 몇 개? 2개. 올 것만 다 하면은 7개 맞출 수 있다. 몇 개? 7개. 10개 중에. 계약도 요 통째로 여어버리면 된다. 열받으면 통째로 여어보면 되지. 왜? 꼭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딱 하면 저거 통째로 여어버리면 되는데 범위 별로 안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